안녕하세요. 정연아 골프 아카데미의 나도한 프로입니다.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첫 번째는 사실 근력이겠죠. 근력이 필요한데 우리 아마추어분들, 초보자분들을 근력 운동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거부급 반응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비거리를 만들 수 있는 파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하신 후에 백스윙을 해줍니다.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다운스윙까지만 세게 내려쳐서 스탑을 해주는 거예요. 손에 힘이 들어가야 그 저항을 이겨내면서 클럽을 가지고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드라이버가 무거워서 하시기 어려운 여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이 얼라이먼트 스틱인데요, 연습장이든 어디 이제 백이든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얼라이먼트 스틱을 가지고 똑같이 바닥으로 내려 쳐줍니다. 이렇게 내려줬을 때 어느 방향으로 내려야 되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탑스윙을 했을 때 보이는 요 면이 바닥 방향으로 내려온다. 내려오는데 지금처럼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빠르고 제일 세게 해줄 겁니다. 요렇게 10개씩 계속 해주신다면 팔에 힘이 전달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팔 강화 운동을 했다면 이제 공을 한번 쳐볼 건데요, 이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비거리를 만들려면 이제 힙 턴을 많이 해야 되고 몸통 스윙을 많이 해야 비거리를 많이 는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아마추어분들은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힙 턴이 아니라 힙이 빠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분산이 생기면서 공이 힘을 전달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첫 번째 연습 방법은 하체를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팔만 한번 쳐보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힘 있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익숙해지고 스피드를 만들어지게 됐다면 몸통을 써보는 겁니다. 이때 힙턴을 하시게 되면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을 해놓고 힙턴을 많이 하게 되면은 클럽이 처지거나 클럽 헤드가 늦게 따라오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백스윙을 해놓고 힙이 빠지게 되면 헤드는 늦게 따라오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기겠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체 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상체 턴은 팔을 움직이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팔이 움직여야 클럽이 움직일 거고 스피드를 만들어야 거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클럽과 몸통이 타이밍을 이루어진다면 정확한 임팩트를 하면서 엄청난 비거리를 만드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훈련이 되었다면 다운스윙을 하는 위치를 바꿔볼 건데요, 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클럽 스피드입니다. 클럽 스피드는 관성 모멘트에 의해서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힘이 발생을 하게 돼야 됩니다. 관성 모멘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첫 번째 연습에서 손이 스탑이 됐을 때 클럽 헤드, 클럽 샤프트가 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휘어지는 방향을 임팩트 존에서 만들어지게 해주면 됩니다. 임팩트 시에 멈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럽은 치고 나가는 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를 증가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임팩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멈춰지는 동작이 생기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스윙의 리듬이 생기게 된다면 이 멈춰지는 동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팩트를 강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순간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적인 힘이 써지고 난 후에는 편안하게 몸통이 돌아가면서 그 스피드에 의해서 우리는 회전을 멈추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때 연결을 시켜서 왼쪽으로 피니쉬까지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안하게 임팩트도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좋은 스윙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운 스윙을 힘있게 내려오면서 스윙을 끝까지 풀어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임팩트를 할 때 멈춰지는 동작들이 아니라 우리 몸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럽은 앞쪽까지 뻗어지게 될 거예요. 임팩트를 하실 때는 손의 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손의 힘을 강하게 쥐고 강하게 임팩트를 함으로써 왼쪽으로 턴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상하체의 분리도 생길 거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클럽도 같이 지나가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슬라이스도 방지할 수 있고 비거리를 만들 수 있겠죠? 아이언 비거리는 드라이버와 조금 다른데요. 그 동작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다운스윙을 일찍 많이 강하게 내려주는 동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 임팩트 존에서 멈춰지는 동작을 했었습니다. 아이언은 왼쪽에서 멈춰지는 동작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 이유는 드라이버는 길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하는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더 오른쪽에다가 두고 하게 된 거고요. 아이언인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짧기 때문에 다운볼로로 내려올 수 있는 역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왼쪽에서 공을 맞춘다라는 느낌이 나와야 가파르게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언을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를 한 후에 바로 멈춰보는 겁니다. 멈춰봤을 때 클럽이 얼만큼 빠져나가게 되고 그 정도의 힘이 얼만큼 느껴지는지를 느껴보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멈추게 된다면 다운블로로 임팩트가 될 거고 디보트가 안 나오는 분들도 충분히 디보트를 만들어서 임팩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팩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스쿠핑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요. 스쿠핑이 나오지 않으면 비거리를 아이언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연결이 돼서 멈춰지는 힘을 느꼈다면 그 힘을 가지고 풀스윙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때 드라이버 때처럼 위에서 힘이 들어가는 동작들이 아니라 앞쪽에서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풀스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은 가볍게 내려온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앞쪽에서 멈추고 가볍게 회전을 시켜서 몸통을 돌려주시면 피니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을 똑바로 칠 수 있게 되실 거고 비거리도 상당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티높이입니다. 티높이는 우리는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뽕샷이나 스카이볼이 나온다고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티를 계속 낮추게 되는데요. 이는 비거리를 손실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드라이버 위로 공이 올라오면은 상향 타격을 하는데 도움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공처럼 페이스에 공이 다 가려지게 된다면 클럽은
내려오면서 공을 치기 때문에 추진력을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역할로 연습을 하실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 비행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드가 비행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클럽 패스가 활주로라고 예를 든다면, 안전한 착륙과 안전한 이륙을 통해서 상향 타격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헤드가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 다운스윙을 최대한 바닥으로 공보다 낮게 내려주신다면 정확하게 상향 타격을 하시면서 비거리를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 특히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공을 맞추려고, 세게 치려고 급하게 스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윙의 간격, 팔과 클럽의 간격이 무너지게 되면서 정타를 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궤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을 쳐야 된다고 다들 얘기는 들어보셨을 건데, 이 궤도가 만들어지려면 팔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의 간격이 구부러지면서 이제 좁아지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하실 때 팔만 들어 올리게 되면은 오른쪽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탑스윙을 했을 때 뒤로만 가는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뒤로 오게 되면 당연히 클럽은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되는데요. 이 앞으로 나오는 성질이 갖게 되면 공과 클럽 헤드는 멀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임팩트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실 때 앞쪽에 큰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팔꿈치에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공을 꽉 조여줍니다. 조여졌을 때 오른쪽 발끝으로 큰 삼각형을 옮겨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클럽 샤프트와 내 발끝 라인이 평행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다른 클럽을 가지고 발끝 라인에다가 이렇게 놔주게 됩니다. 발끝 라인에다가 놓고 어드레스를 하시고 똑같이 큰 삼각형이 오른쪽 발끝을 지나서 허리 높이까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평행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평행하게 만들어졌다면 왼쪽으로 다시 다운스윙과 릴리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대칭이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동작은 리듬감인데요. 이 리듬감을 가지고 우리는 스피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똑같이 한번 따라 해주세요. 공 뒤로 조금 뒤로 나온 다음에 팔꿈치를 꽉 조여주고 오른쪽 발끝, 왼쪽 발끝. 이때 가볍게 공 옆에다가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연결을 한번 해주시면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윙의 리듬을 만들었다면 탄력을 받아서 더 큰 동작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스윙을 크게, 더 정확하게, 더 강하게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테이크어웨이를 평행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헤드만 너무 빨리 보내주는 경우, 두 번째로는 팔만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경우.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빠르다입니다. 테이크어웨이를 낮고 길게 빼주는 역할들이 생겨야 상체 회전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 헤드 로테이션이 뒤쪽으로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은 헤드 페이스가 뒤로 열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손목은 뒤쪽으로 말리게 되는데요. 이거를 백스윙 탑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게 돼서 올려놓게 되면 헤드 페이스는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닫힘이 되게 됩니다. 이 클럽 페이스가 닫힌 상태에서 공을 똑바로 치게 되면은 이 공은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너무 심하게 닫히거나 너무 심하게 열려있는 경우에는 공을 정확하게 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되는 현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팔이 먼저 급하게 올라가시는 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몸통 회전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팔과 클럽만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골프는 오른쪽으로 출발을 해서 왼쪽으로 가는 현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역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공은 당연히 앞으로 날아갈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두 샷을 보셨을 때 정타를 맞출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상 큰 삼각형을 유지를 해서 오른쪽 발끝으로 최대한 멀리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테이크어웨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크어웨이와 릴리스를 하셨을 때 이제 리듬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요. 이 리듬을 만들 때 우리가 딱딱한 느낌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딱딱한 느낌을 받았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동작이 뭐가 있냐면 릴리스라는 동작인데요. 릴리스라는 동작을 우리가 손을 돌리는 거를 우리가 릴리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손목이 돌아가는 역할보다는 왼쪽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열어준다. 바깥쪽으로 열어주게 되면 헤드 페이스는 자연스럽게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릴리스를 하면 손을 돌리세요, 손을 돌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손을 돌리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스쿠핑이라는 동작이 있게 되는데요. 손목이 제쳐지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손목이 제쳐지게 되면 우리가 더 왼쪽 팔이 막히게 되는데요. 이 막힘으로써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팔의 로테이션이 생겨야 되는데, 팔의 로테이션을 만들어 주려면 왼쪽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열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중심 이동인데요. 왼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열려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된다 라는 느낌으로 이 두 가지를 합쳐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발끝으로 빠져주고 왼쪽 발끝으로 넘어갈 때 무릎을 이동을 시켜주시고, 왼쪽 팔꿈치를 돌려갈 때 왼쪽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시면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과 릴리스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릴리스를 하신 후에는 팔꿈치가 접히는 부분이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성공적으로 동작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본 동작으로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풀스윙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풀스윙은 이 테이크어웨이와 릴리스를 합쳐지게 되는 동작을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발끝과 왼쪽 발끝으로 리듬을 만드셨다면 클럽이 지나가는 길을 가지고 단추가 오른쪽을 보신다는 느낌으로 같이 넘겨줍니다. 이때 클럽 헤드가 내 등을 때린다는 느낌으로 손목을 받쳐주게 되면 코킹이 됩니다. 이 코킹을 자연스럽게 유지하시고 다운스윙을 하실 때 무릎을 열어주면서 무릎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고 왼쪽 발끝으로 다시 넘겨주면서 왼쪽 팔꿈치를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큰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서 가슴이 돌아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스윙을 크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우리 모든 클럽들은 동작을 만들 때는 스윙 동작은 항상 같은 동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움직이는 역할을 똑같이 해줘야 일관성 있는 공을 칠 수가 있게 되실 건데요. 단지 클럽의 길이가 바뀌면서 공의 위치가 바뀔 거고 테이크어웨이가 되는 길이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한번 테이크어웨이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회 같은 경우는 클럽이 짧기 때문에 테이크어웨이를 하시게 되면 평행을 만들 수가 있게 됐는데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길기 때문에 헤드가 살짝 앞에 있게 됩니다. 대각선으로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느껴야 되는 거는 항상 손이 오른쪽 발끝을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생기시면 됩니다. 이것만 유지를 해주신다면 정확한 테이크어웨이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때 더 중요한 거는 상체의 회전인데요. 테이크어웨이 시에 팔이 들리게 되면 스카이볼, 뽕샷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체중이 왼쪽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 클럽이 움직이는 길은 가파른 상태로 임팩트가 되게 됩니다. 이때 공 속으로 클럽 헤드가 들어가는 공을 뽕샷이나 스카이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체가 공을 똑바로 보려고 왼쪽에 남아있으면 찍혀 맞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비거리가 줄겠죠. 반대로 헤드 로테이션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공이 페이스의 안쪽에 맞으면서 슬라이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을 바로 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테이크어웨이를 한 후에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에 있는 위치로 옮겨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백스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크어웨이 오른쪽 발끝으로 시켜주고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에 있는 대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충분한 회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공을 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스윙을 하실 때는 항상 간격을 유지를 하시면서 큰 삼각형이 유지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테이크어웨이와 릴리스를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편안한 정타를 맞추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게 정타를 맞출 수 있는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헤드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헤드를 아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다들 안쪽에 맞으면 슬라이스가 나오고 바깥쪽에 맞으면 훅이 나오는 역할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역할은 이 뒤쪽입니다. 뒤쪽은 이 넓은 이유가 뭐냐면, 더 상향 타격이 클럽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클럽이 추진력을 만들게 되는데요. 보통적으로 이 무게추는 뒤쪽에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클럽이 열려 있는 상태로 임팩트가 돼서 쭉 로테이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 밑바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어떻게 형성을 하게 되냐면, 릴리스를 하시는 것처럼 훅을 내보내려고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임팩트가 됐을 때 릴리스를 하시려고 돌리게 되면은 헤드 페이스는 닫힘이 나오게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의 역할을 보게 되면 이렇게 깎이는 현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공은 회전을 할 때 오른쪽 회전을 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쓸 때는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 임팩트 하고 솔 부분을 타겟 라인으로 직선으로 뻗어주게 된다면 헤드 페이스는 닫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닫혀지게 돼야 공의 회전을 훅성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헤드가 바깥쪽으로 나간다, 솔 부분이 바깥쪽을 보여야 타겟 라인 직선에 위치하게 됩니다. 타겟 라인 직선에 헤드가 위치해야 우리는 공을 똑바로 칠 수 있고 멀리 칠 수 있는 현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헤드가 엎어진 상태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릴리스가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 추진력은 안쪽으로 돌아오는 역할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임팩트를 하실 수도 없고 정확한 비행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어드레스를 하신 후에 내 느낌의 헤드를 바깥쪽으로 뻗어진다, 헤드를 올려진다 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바깥쪽으로 굉장히 내보내지는 동작을 보실 수가 있게 되실 건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손이 멀어지는 현상을 막아야 돼요. 이 손이 바깥쪽으로 내보내지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 클럽은 공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안쪽에 맞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공이 슬라이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이렇게 클럽 패스를 인아웃으로 만들어 주시고 솔 부분이 바닥 쪽을 정면으로 향하게 해주신다면 드로우 구질을 훨씬 더 쉽게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아이언에서 생크와 슬라이스가 나오는 이유는 드라이버를 쳤던 것처럼 클럽 패스를 인아웃으로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이언은 반대로 하향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웃인이 나오는 역할이 되면 좋습니다. 백스윙을 하실 때 우리는 신경 쓸 거를 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이 됐을 때는 클럽이 당연히 뒤쪽에 있게 되겠죠. 이때 몸통이 회전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클럽이 진행하는 방향은 바깥쪽,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발생을 할 건데 이때 힐 쪽에 맞는 생크가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슬라이스를 나올 때 인사이드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헤드 로테이션이 느려지기 때문에 스쿠핑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위로 떠서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되는 현상을 만드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할 때 인사이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바로 앞으로 내려오는 역할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생크와 슬라이스를 방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잘못된 예와 잘된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예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클럽이 뒤로 처지게 되면 손이 나가는 방향이 바깥쪽이 되기 때문에 생크와 슬라이스를 만드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몸 앞으로 떨어져서 클럽의 로테이션이 생기게 된다면 정확하게 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연습장에서 연습을 드라이버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프로치가 타수를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어프로치를 정확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 공의 위치를 오른쪽에다가 두고 치시려고 하시는데 모든 거리들을 다 오른쪽에다 공을 놓고 치시게 되면은 뒷땅, 탑볼, 생크 여러 가지의 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다가 공을 놓게 되시면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거리에 따라서 클럽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오른쪽에 있게 되면은 체중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이동이 될 건데 공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 클럽이 내려오는 그 공의 위치와 가파른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핫볼과 뒷땅이 나오시는 분들은 공의 위치를 첫 번째로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공을 어떤 형태로 치실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낮게 칠 건지 높게 칠 건지.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공을 낮게 치시려면 공의 옆면을 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때 왼팔이 스트로크가 되듯이 스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낮게 굴러가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동작이 뭐가 있냐면 클럽 헤드가 절대적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클럽이 올라오는 순간 클럽은 가파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뒷땅이나 탑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3, 40m 또는 5, 60m를 치실 때 공의 위치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건데요. 배꼽 기준으로 가운데에서 왼쪽에 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우리가 공의 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배꼽 라인보다 살짝 왼쪽에다 두게 되시고 이때 공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클럽 헤드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운블로로 공을 치게 되면서 탑볼이나 뒷땅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프로치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코스에서나 연습장에서나 우리가 그 실수를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하신 후에 오른쪽 뒤꿈치를 들어주게 됩니다. 들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발에 압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왼쪽의 체중으로 가지고 임팩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체중이 왼쪽에 있으므로 무릎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을 만들 수가 있게 되면서 정확한 거리를 만들면 좋은 스코어를 만드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러닝 어프로치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은 샤프트의 기울기입니다. 샤프트 기울기가 일반적인 어프로치처럼 기울어지게 되면은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공을 굴릴 수도 없고 탑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가까이 쓰셔서 힐을 들어주는 역할이 생기면 되겠습니다. 힐을 들어서 퍼팅하듯이 앞쪽 토우 부분이 공 밑으로 들어가게끔 역할을 만들어 주시면 보다 쉽게 러닝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러닝 어프로치를 하실 때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동작을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을 하실 건데요. 이때
손목을 써서 클럽을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지 어깨를 움직여서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정말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는 클럽을 세워주시고 가까이 쓰셔서 퍼팅 그립을 잡아보는 겁니다. 퍼팅 그립을 잡게 되면 손목의 움직임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클럽이 단단하게 움직이는 역할을 만드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팔 중간이 팔꿈치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러닝 어프로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샷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클럽은 삼각형이 유지가 돼서 손목이 쓰이지 않고 팔뚝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